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실 때 뭐부터 혹시 드셨나요? 자,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항상 먼저 드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하시기 전에 항상 요것부터 좀 드시고 시작을 하시면 다이어트에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뭔지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이것부터 좀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분당 서울대병원의 18년도 연구에 따르면요, 자,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12% 작고요, 췌장 내 지방 함량은 23% 많았습니다. 또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서양인보다 36%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외에도 한국인의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즉, 우리 한국인은요, 당질 그리고 탄수화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요, 혈당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혈당이 이렇게 확 오르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몸에서는 이 인슐린을 억지로 확 쥐어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케찹통, 거의 비어있는 케찹통도 이렇게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확 쥐어짜면은 이게 조금씩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확 쥐어짜면 갑자기 확 하고 엄청 많이 나와서 여러분 당황하실 때 있으셨잖아요. 자, 이거랑 똑같이 인슐린도 갑자기 확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에너지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요. 얘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살이 찌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더 있어요. 자, 정부 식약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5.3g이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하루 당류 섭취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이 커피의 당 섭취 기여도는 33%, 거의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음료, 탄산음료 같은 그런 음료류는 21%였습니다.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 1136종의 음료를 가지고 당류 함량, 즉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냐 분석을 해본 결과 음료 한 잔 약 300ml라고 칠 건데요. 자, 음료 한 잔의 평균 당류 함량은요, 4.3에서 32g에 달했습니다. 자, 이는요, WHO의 당 섭취 권고량의 9에서 64% 수준이었습니다. 자, 최고 64%라는 이야기인데요. 즉, 음료수 한 잔이 당류 권고량의 3분의 2까지도 채웠다는 말이에요. 단 한 잔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육볶음을 먹어도 설탕이 들어가죠. 즉, 요리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음식만 먹어도 설탕이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음료들을 추가로 먹는 거는 영향이 엄청 클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한국인은요, 당대사가 타고난 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당을요, 점점 더 많이 먹고 있고요. 자, 그러한 당대사 문제는 이 인슐린 문제를 거쳐서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일본 기후의과대학의 20년도 연구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일본? 자, 일본도요, 동아시아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요, 해결책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이것을 먹으면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에 이것을 먹으면 GLP-1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되죠.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억제되면 당연히 살이 덜 찌겠죠. 또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억제되면 좋은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음식물이 적절히 오래 있게 되면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식전에 먹으면 좋은 이것은 뭘까요? 바로 섬유질입니다. 자, 섬유질이란 무엇일까? 자, 채소 같은 거 먹다 보면 잘 끊기지도 않는 뭔가 이렇게 실 같은 게 막 이에 낄 때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섬유질입니다. 식물의 뼈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동물은 뼈로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식물은 뼈가 없잖아요. 대신 딱딱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은요, 우리 인간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자, 초식동물은 소화를 잘 시키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음식들과 섞이면서 그것들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리게 만들어주죠.
자, 소화 흡수가 느려지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정말로 사실일까? 밥 먹기 전에 섬유질만 좀 먹어주면 정말로 살이 덜 찔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섬유질 아니면 뭐 단백질 등을 식전에 먹어서 혈당을 조절하려는 행위를 전문용어로 밀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자, 칸사이 전역병원의 16년도 연구에서도 이렇게 밀 시퀀싱을 하면 소화기가 비워지는 것을 늦추고 인크레틴 분비를 증가시켜서 식후 혈당이 조절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교토대 의학대학원의 22년도 연구에서는 환자들에게 그냥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부터 먹어라. 자, 이걸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만 가르쳐 줬는데도 혈당 조절에 향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요, 우리나라의 당뇨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즉, 섬유질을 식전에 먹으면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섬유질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섬유질은 식물에 있으니까 일단 식물을 드시면 되는 건데요. 과일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있기 때문에 채소가 조금 더 좋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몇 끼 식사하실 때 이 채소를 어느 정도 드셔놓고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뭘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될까? 일단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1번 잎채소, 넙대다는 이파리들이나 대부분의 나물이 포함됩니다. 뭐 깻잎, 배추, 상추, 양배추 같은 뭐 이파리나 뭐 시금치, 냉이, 명이나물 같은 녀석들이죠. 그리고 2번 꽃채소도 좋은데요. 자, 브로콜리, 파슬리, 컬리플라워처럼 꽃처럼 생긴 녀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줄기채소, 길쭉하고요, 정말 줄기같이 생긴 것들입니다. 뭐 대파,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콩나물 등이죠. 자, 이 녀석들은요, 탄수화물이 매우 적고요, 섬유질이 많습니다. 자, 얘네 사촌 같은 격으로 버섯 종류도 좋겠고 해조류도 좋으니까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자, 당연히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되시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자, 이런 분들은요, 살짝 데쳐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데쳐서 드세요. 자, 그리고 양념은 최대한 적게 할수록 좋은데요. 이 당질이 많이 들어간 양념,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념만 많이 안 쓰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권장드려요. 마지막으로 언제 먹으면 될까요? 연구들에서는 뭐 10분 전에 먹으라거나 뭐 언제 딱 먹어라 뭐 이런 지시는 따로 특별히는 많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냥 식사하실 때 그냥 가장 먼저 먹는 게 채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먹으면 될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17년도 연구에서는 13.5g의 섬유질을 식전에 먹었더니 혈당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이컵 3컵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보통 연구는 이렇게 좀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실에서 최소 한두 컵만 드셔도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한국에는 나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생으로 채소를 넣었을 때 3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나물로 만들면 데치고 물기 쫙 짜고 양념 조금 묻히면 이거 3컵짜리도 거의 반컵이나 1컵밖에 안 나오는 거, 이게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시금치 한 단 있잖아요. 그게 많은 것도 나물로 만들면 양이 엄청 작아져요. 네, 정말 K나물의 위력인데, 따라서 이 외식 가시면 반찬으로 이 하얀 작은 그릇에 뭐 시금치나 뭐 콩나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잔뜩 묻혀놓은 거, 그거 그냥 한 접시 정도 드셔도 보통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 나물 한 그릇만 먼저 좀 드시고 나머지 식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평소 먹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 먹는 것에 이렇게 더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었으니까 나 시원하게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다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평소 하던 식사에 채소를 먼저 먹어주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채소 먹었으니까 더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요, 운동했으니 더 먹어야지, 자, 이러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 먹는 핑계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나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